안녕하세요. 청춘강연단 청춘어람의 디자인 마스터 멘토 송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식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저는 현재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에 재학 중인데요. 디자인이라는 분야 안에 세부 전공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세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할 수도 있는 시각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시각 디자인 학과는 이름 그대로 디자인을 하는 학과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선 개념인데요. 아름다움을 위한 디자인을 물론 하기도 하지만 실용성을 위한 디자인, 정보 전달을 위한 디자인 등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들이 있답니다. 순수 미술과 비교했을 때 시각 디자인은 결국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심미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학과에서는 시각으로 전달되는 모든 디자인의 요소와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영상 매체와 마케팅에 꽤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문방송학과라고 불리던 지금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충 수업을 듣다가 교과서 구석에 토끼 한 마리 낙서를 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 토끼한테 점점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나만의 시그니처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캐릭터로 캐릭터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지금 진학한 시각 디자인 학과에서는 이 캐릭터를 상업적 목적에 맞게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광고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패키지 디자인까지 다양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각 디자인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지만 1학년 때에는 기초 디자인과 디자인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수업도 대부분 실기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션의 기초, 그리고 기초 디자인의 이론과 실습, 마지막으로 디자인사까지 배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디자인학 개론이나 색채론을 배우는 곳도 있다고 해요. 1학년까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1차원적인 디자인을 배웠다면 2학년 때부터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수업들을 많이 합니다. 광고론, 광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편집 디자인처럼 각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폭넓게 배웁니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제가 누가 봐도 그림을 잘 그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학과에 처음 합격을 했을 때 합격을 해서 기쁜 마음과 동시에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다른 동기들에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학과 수업에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초에 대해서 배울 때까지만 해도 좀 어느 정도 따라갈 만했어요. 그런데 기초 디자인 수업에서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제품의 스케치를 해와라 라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연필로 러프하게 그리는 그런 스케치를 해갔었는데요. 다른 동기들의 과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실제로 정말 있는 물건인 것처럼 너무 잘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내서 왔나? 전과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밀려왔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수업에서 제가 A뿔을 받았더라고요. 되게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의 퀄리티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그려냈느냐에 중점을 두시고 채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림 실력은 연습하면 느는 거고 내 창의력을 계속 펼쳐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비실기 전형을 준비 중인 멘티 여러분들도 꼭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통 실습 과목에서는 주마다 하나씩 과제를 내어주시는데요. 전공이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되니까
주마다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실습 과제들을 해가야 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양 자체로도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각 디자인 학과 학생들이 과제를 많다고 느끼는 거에 따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과제를 오늘 하고 노트북을 딱 덮고 다음날 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과제를 갈아엎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과제를 그 다음 주에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저는 제출 2주 전에 한 달 동안 한 과제를 엎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처럼 이제 알겠다 라는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뭔가 더 잘할 수 있겠지? 더 예쁘게 할 수 있겠지? 라고 점점 욕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양이 많아서 과제가 많다기보다는 만족을 못해서 계속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제가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직업병이라는 거에 진짜 병도 있고 약간 정신적인 집착도 있습니다. 그 과제나 작업을 할 때 보통 컴퓨터 앞에서 한 자세로 꽤 오랜 시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손목이라든지 허리, 그리고 목이나 어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무리가 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손목에 염증이 생겨서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동기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눈도 너무 아프다, 팔목이 아프다, 거의 만나면 좀 종합병원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정신적인 집착으로는 균형병이 생긴 게 있어요. 좀 중간 정렬이 안 맞다라든지 좌우 균형이 안 맞다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교양 교수님의 PPT를 볼 때 이거 왜 이렇게 균형도 안 맞고 글씨도 꽉꽉 차 있고 못생기게 PPT가 생겼을까? 라면서 조금 마음속으로 불편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20학번 코로나 시국 새내기라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게 있는데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선배들은 새벽까지 과방에 남아서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다 같이 재밌게 과제를 했다고 해요.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한 출입시간 제한 때문에 지금은 과방에서 밤샘 과제를 할 수 없지만 저도 언젠가 과방에서 동기들이랑 과제를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디자인 학개론 이렇게 좀 멋있는 전공책을 한 손에 끼고 다니고 싶다 하는 로망이 있었는데요. 현실은 이론 수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책이 없어요. 그래서 책 대신에 노트북을 한쪽에 끼고 팔뚝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3전공 노공강 vs 5전공 금공강. 저는 5전공이 아니라 저 되게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지금 5전공이어가지고 3전공 노공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5전공을 하면 일단 과제만으로 금요일이 사라져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금공강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전공 노공강으로 하겠습니다. 피드백 안 해주시는 교수님 vs 단톡방에 과제 공개하는 교수님. 사실 두 교수님을 저는 작년에 다 겪어봤는데 그래도 단톡방에 과제 공개하는 교수님이 더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피드백을 안 해주시면 교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발전이 없고, 보통 이제 평가가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피드백을 보면서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있는데, 피드백을 한 학기 내내 전혀 안 해주시고 그 과제만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저희한테 조금 힘듭니다. 근데 단톡방에 과제를 공개하는 교수님은 제 과제를 공개하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동기들의 과제를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조금 깨달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단톡방에 과제 공개하는 교수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각디자인학과에 대한 TMI를 마구마구 뿜어보았는데요.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를 창작해낸다는 활동이 저한테는 되게 적성에 맞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는 멘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